좋을 땐 몰랐던 그 사람 갈등이 터지는 순간 숨겨진 얼굴이 드러난다. 1. 사람을 평가할 땐 화날 때를 봐라. 평소가 아닌 갈등, 상황에서 본성 드러나는 이유. 사람을 평가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사람이 평소에 보이는 모습에 주목한다. 말투가 부드러운가, 표정이 온화한가, 다정한 제스처를 보이는가, 배려를 잘하는가. 이런 외적인 요소는 우리에게 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라는 첫인상을 준다. 그리고 우리는 그 첫인상을 꽤 오랫동안 믿는다. 그 사람이 늘 웃고 고개를 끄덕이고 분위기를 맞춰주면 우리는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라고 단정한다. 하지만 그 믿음은 어느 날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깨진다. 바로 갈등이 생기고 그 사람이 화가 났을 때다. 사람은 기분이 좋을 때 누구나 착하게 행동할 수 있다. 감정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몸과 마음이 여유로울 때 사람은 상대방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자신의 감정을 절제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감정의 안정성이 무너지는 순간, 즉 분노가 치밀고 감정이 격해지는 순간, 진짜 성격과 세계관,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진 대인관계 방식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된다. 왜일까? 우리 뇌는 감정이 격해지면 본능적이고 즉각적인 반응을 담당하는 편도체가 활성화된다. 그와 동시에 이성적인 판단과 자기조절을 담당하는 전두엽의 기능은 현저히 떨어진다. 결과적으로 사회적 가면이나 역할은 무너지고 감정의 진심이 여과 없이 튀어나오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말한다. 화났을 때 진짜가 나온다. 감정이 올라올 때 그 사람의 본심이 드러난다. 이때 드러나는 반응이야말로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결정적 순간이다. 갈등은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는 가장 정확한 테스트다. 좋을 때는 누구나 괜찮은 사람이다. 하지만 불편한 상황에서도 사람을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평가할 때 그가 기분 좋을 때가 아니라 기분이 나쁠 때, 특히 화가 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봐야 한다. 화를 다루는 방식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이 네 가지는 감정의 성향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 구조, 성숙도, 관계에 대한 태도, 그리고 인간에 대한 기본 관점을 함께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다. 첫 번째 유형은 폭발형이다. 이들은 평소에는 다정하고 조용한 사람일 수도 있다. 하지만 마음속에 불편한 감정을 쌓아두다가 어느 순간 사소한 방아쇠가 눌리면 쌓여있던 감정을 한꺼번에 분출한다. 이때는 목소리가 커지고 말투가 거칠어지고 눈빛이 바뀌고 과거의 이야기까지 끌어낸다. 말에 날이 서고 상대를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감정을 해소하려 한다. 내가 항상 이래왔어. 내가 너한테 얼마나 맞춰줬는데. 넌 진짜 이기적인 사람이야. 이런 말들이 쏟아지며 그동안 쌓아온 관계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말이 툭툭 튀어나온다. 폭발형 사람들은 화가 지나고 나서 후회하거나 혹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한다. 그땐 너무 화가 나서 그랬어. 너무 참다 보니 그랬지. 하지만 그 순간에 뱉은 말과 표정은 지워지지 않는다. 분노는 한순간이지만 그 순간이 보여주는 진짜 모습은 오래도록 기억된다. 두 번째 유형은 회피형이다. 이들은 화가 나면 입을 다문다. 자리를 피하고 연락을 끊고 자신을 감춘다. 겉으로는 침착해 보이지만 속은 뒤집혀 있고 감정은 억눌려 있다. 이 유형은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자신의 감정이 상대에게 거절당하거나 혹은 상처를 줄까봐 두려운 것이다. 문제는 이 회피형 감정 반응이 관계의 깊은 틈을 만든다는 점이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보이지만 내면에는 감정의 잔재가 쌓이고 어느 순간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기도 한다. 회피형은 감정을 정면으로 마주하지 않기에 관계를 깊이 있게 만들기도 어렵고 갈등 상황을 함께 해결해가는 힘이 부족하다. 자신은 조용히 사라지지만 상대는 그 침묵 속에서 수많은 혼란과 상처를 겪게 된다. 세 번째 유형은 전가형이다. 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타인에게 책임지게 만든다. 화가 난 감정을 느끼는 건 자기 자신인데
그 감정을 유발한 원인을 상대방의 탓으로 돌린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나는 아무 문제 없었는데 내가 먼저 그랬잖아. 이런 식의 말은 상대를 죄책감에 빠뜨리고 관계의 균형을 무너뜨린다. 전가형 감정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항상 자신을 피해자로 만든다. 갈등이 생기면 상대방이 자신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하고, 감정이 격해진 건 상대가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들은 관계 안에서 감정을 도구로 삼는다. 그래서 상대는 점점 죄책감을 느끼고 감정의 중심에서 멀어진다. 결국 이 관계는 감정을 조절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전가하는 사람이 권력을 갖게 되고 불건강한 구조로 고착된다. 네 번째 유형은 자각형이다. 이들은 감정을 느끼되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 화가 올라오는 걸 자각하고 그 상태에서 어떤 말과 행동이 나올지 알고 있다. 그래서 멈출 줄 안다. 잠시 대화를 중단하고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려 한다. 지금 이 상태로 말하면 서로 상처 줄 것 같아. 잠시 시간을 갖자. 생각을 정리하고 이야기하자. 이들은 감정을 부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감정을 진지하게 바라본다. 그리고 감정이 관계를 파괴하지 않도록 그 흐름을 조절한다. 이건 훈련이 필요하고 자기 인식이 깊어야 가능한 일이다. 자각형 감정 반응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안정적이며 상대에게 신뢰를 주는 방식이다. 이 네 가지 감정 반응을 통해 우리는 한 사람의 본성과 인격 구조, 관계를 대하는 태도와 성숙도를 구별할 수 있다. 사람을 판단할 때 겉으로 드러나는 친절이나 유머보다 감정이 격해졌을 때 그 사람이 보이는 태도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화는 감정 중 가장 원초적인 감정이다. 두려움보다 빠르고 슬픔보다 날카롭고 기쁨보다 오래 남는다. 이 강력한 감정을 어떻게 다루는지가 그 사람의 품격이고 본성이다. 지금까지 관계에서 후회했던 순간을 떠올려보라. 대부분은 화가 났을 때의 일이다. 상대를 믿고 있던 내가 그의 분노 앞에서 무너졌던 순간, 그 순간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었다. 그러므로 사람을 평가할 땐 평소가 아니라 화가 났을 때를 봐야 한다. 그가 어떤 말투로 말하는지, 어떤 표정으로 당신을 대하는지, 감정이 올라올 때 그 감정을 당신에게 던지는지 아니면 품고 다듬는지를 살펴야 한다. 감정은 우연이 아니다. 감정은 진심이다. 감정은 본성을 데려온다. 그리고 화는 그 중에서도 가장 명확하고 즉각적인 진실이다. 사람은 평소보다 화났을 때가 더 진짜다. 그 진짜를 볼 줄 아는 눈이 당신의 다음 관계를 지켜줄 것이다. 이 슬플 때 진짜 사람이 보인다. 상실과 실망의 순간이 드러내는 내면의 깊이. 우리는 누군가를 평가할 때 자주 강한 장면에 집중한다. 그가 화났을 때 어떤 말을 했는지, 상대가 나를 밀쳐냈을 때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갈등의 순간은 강렬하고 인상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람을 진짜로 이해하려면 그가 슬플 때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를 봐야 한다. 슬픔은 가장 조용한 감정이지만 동시에 가장 깊고 정직한 감정이다. 기쁨과 분노는 겉으로 드러난다. 웃음소리와 목소리, 감정의 파동이 바깥으로 전달된다. 하지만 슬픔은 안으로 들어간다. 눈빛이 흐려지고 말이 줄어들고 고개가 숙여지고 표정이 무너진다. 그 순간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가장 많은 말을 하고 있다. 내가 괜찮지 않다는 것, 내 마음이 지금 부서지고 있다는 것, 누군가 나를 조금만 안아줬으면 좋겠다는 것. 이런 슬픔을 마주했을 때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반응한다. 그리고 그 반응에는 그 사람의 인간에 대한 태도가 드러난다. 첫 번째 유형은 감정 차단형이다. 이들은 슬픔을 느끼지 않으려 한다. 난 괜찮아. 슬퍼한다고 달라지지 않잖아. 그냥 넘어가자. 이런 말로 슬픔을 무력화시킨다. 사실은 슬프지만 그 감정을 느끼는 게 두려운 것이다. 이 유형의 사람은 어린 시절부터 감정을 표현하면 약하다고 배웠을 수 있다. 슬퍼하면 혼나거나 눈물을 보이면 창피하다고 여겨졌을 수 있다. 그래서 어른이 되어도 마음이 아플 때 진심으로 울지 못한다. 이들은 타인의 슬픔에도 비슷한 반응을 보인다.
힘내. 다 지나갈 거야. 너보다 더 힘든 사람도 많아. 이런 말들은 사실 위로가 아니라 회피다. 슬픔은 외면한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그 감정은 정면으로 느껴져야만 치유된다. 감정 차단형은 자기 자신과의 연결을 차단하고 타인과의 연결도 얕게 만든다. 이들은 인간관계에서 깊은 정서적 유대감을 맺기 어렵다. 두 번째 유형은 감정 과몰입형이다. 이들은 슬픔에 잠식된다. 슬픈 일이 생기면 며칠이고 계속 울거나 모든 일상 기능이 멈춰버린다. 눈물과 탄식과 자기 비하의 말들이 반복된다.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 살아? 모든 게 내 탓이야.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않아. 이 유형은 슬픔을 느끼는 것 자체에는 능하지만 그 슬픔을 다루는 기술은 부족하다. 문제는 이 감정이 타인을 압박하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는 점이다. 계속 우울하고 힘들다는 신호를 보내며 관심을 요구하고 위로받지 못하면 분노로 전환된다. 이 관계는 상대를 지치게 만든다. 슬픔을 느끼는 것은 인간적이지만 슬픔에 잠식되면 자신도 관계도 모두 손상된다. 감정 과몰입형은 자신을 이해해달라고 외치지만 그 외침이 결국 사람을 밀어내게 만든다는 사실을 모른다. 세 번째 유형은 정서 회피형이다. 이들은 슬픔을 느끼되 그 감정을 말로 표현하지 않는다. 눈물도 없고 위로도 거절한다. 누군가가 괜찮아? 라고 물으면 그저 고개를 끄덕이거나 응, 괜찮아라고 짧게 말한다. 이 유형은 겉으로는 강해 보인다. 하지만 속은 텅 비어 있다. 감정을 말하지 않으면 감정은 더 깊은 어둠으로 내려간다. 표현하지 못한 감정은 고립을 만든다. 슬픔을 나누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이 무너질 때까지도 주변에 신호를 보내지 않는다. 정서 회피형은 관계 안에서도 거리감을 만든다. 타인은 그를 이해하고 싶어도 표현이 없기 때문에 다가갈 수 없다. 결국 이 사람은 아무도 몰래 울다가 혼자서 상처를 덮고 살아간다. 겉으로는 평온하지만 그 안에는 외로움이 깊이 깔려 있다. 네 번째 유형은 정서 공유형이다. 이들은 슬픔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 감정을 표현할 줄 안다. 나 지금 많이 속상해. 이 일이 너무 아프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 감정을 나눌 수 있어 다행이야. 이 유형은 감정을 타인과 공유하며 위로를 받는 동시에 상대의 슬픔에도 귀 기울일 줄 안다. 감정은 고립될 때 더 무거워지지만 나눌 때 가벼워진다. 정서 공유형은 이 감정의 속성을 잘 이해하고 있다. 이들은 누군가의 슬픔 앞에서 침묵하지 않는다. 불편해하지 않는다. 그럴 수 있어. 그 마음 이해해. 지금 내 옆에 있어줄게. 짧지만 깊은 말로 감정을 함께 껴안는다. 이런 사람은 관계를 치유하는 사람이다. 갈등이 있어도 상대가 슬플 때 품어줄 수 있다면 그 관계는 다시 이어질 수 있다. 슬픔 앞에서 따뜻한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깊은 사람이다. 한 사람이 진심으로 슬퍼하고 있을 때 그 옆에 누가 있었는지를 기억해보라. 그 순간 함께 울어준 사람. 조용히 옆에 있어준 사람. 어설픈 위로보다 그냥 손을 잡아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을 정말 생각했던 사람이다. 사람은 슬픔 앞에서 말이 줄어든다. 그 침묵 속에서 누군가는 거리를 두고 누군가는 다가온다. 누군가는 감정을 피해버리고 누군가는 그 감정을 받아 안는다. 그 반응은 절대 가짜일 수 없다. 슬픔은 연기가 되지 않는다. 그 사람의 감정 사용법이 그대로 드러나는 순간이다. 그러므로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슬플 때 어떻게 자기 감정을 대하는지 그리고 타인의 슬픔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를 봐야 한다. 그가 슬픔을 외면하는 사람인지 그 감정을 요구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조용히 감정을 공유할 줄 아는 사람인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자신도 돌아봐야 한다. 나는 누군가의 슬픔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는가? 나는 위로를 잘 건네는 사람인가? 아니면 불편함에 고개를 돌리는가? 나는 내 슬픔을 억누르며 강한 척하는가? 아니면 상대에게 감정을 과하게 요구하며 기대는가? 감정을 건강하게 다룬다는 것은 내 감정을 정직하게 바라보면서
타인의 감정도 존중할 줄 안다는 의미다. 슬픔은 삶에 반드시 필요한 감정이다. 그 슬픔을 어떻게 맞이하느냐가 그 사람의 진짜 품격을 말해준다. 사람은 슬플 때 가장 조용하게 무너진다. 그리고 그 순간 누가 옆에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진짜가 보인다. 슬픔은 관계의 거울이다. 그 앞에 선 당신과 그 사람. 진짜는 말하지 않아도 느껴진다. 기뻐할 때 드러나는 질투와 진심, 상대의 성공 앞에서 나타나는 감정의 민낯. 사람을 평가할 때 우리는 주로 어려운 순간을 본다. 화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슬플 때 감정을 어떻게 다루는지. 그 순간들은 분명히 진심을 드러낸다. 하지만 간과하기 쉬운 또 하나의 감정 순간이 있다. 바로 상대가 잘 될 때, 누군가가 성공했을 때, 그 사람이 행복해할 때, 우리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의 표정을 주의 깊게 봐야 한다. 기쁨이라는 감정은 긍정적이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타인의 기쁨은 나의 감정을 자극한다. 그리고 그 감정이 기쁨이 아닌 질투나 불안으로 바뀌는 순간 진짜 속마음이 드러난다. 내 친구가 좋은 직장을 얻었다고 했을 때, 가까운 동료가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다고 했을 때, 가족 중 한 명이 세상에 인정받는 자리에 올랐을 때 우리는 정말 기뻐해 줄 수 있는가? 아니면 고개는 끄덕이면서도 마음속 한편에 찬바람이 불고 있진 않은가? 이 기쁨 앞에서 사람은 세 가지로 나뉜다. 진심으로 함께 기뻐하는 사람, 속으로 비교하고 질투하는 사람, 그리고 표면상 축하하지만 거리감을 두는 사람. 첫 번째는 진심 축하형이다. 이들은 타인의 성공이 자신의 실패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오히려 같이 기뻐하며 정말 자랑스럽다. 너라서 가능했던 거야. 내가 다 뿌듯해. 이런 말을 거리낌 없이 한다. 이들은 관계 안에서 경쟁보다는 동행을 중요시한다. 자신의 자존감이 탄탄하기 때문에 타인의 성취가 자신의 가치를 위협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다. 이 유형은 관계에 안정감을 준다.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노력하며 타인의 자리도 존중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 곁에는 좋은 사람이 모인다. 기쁨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은 사람을 잃지 않는다. 두 번째는 질투 비교형이다. 이들은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마음이 복잡하다. 나는 왜 아직 이런 자리에 있지? 쟤는 운이 좋았던 거야. 사실 잘 모르면서 운 좋게 된 거지 뭐. 이런 생각이 마음을 차지하고 그 사람과의 거리도 점점 멀어진다. 질투는 타인의 성장을 나의 결핍처럼 느끼게 만든다. 그리고 그 결핍이 내 안의 불안과 연결된다. 나도 뭔가 보여줘야 하는데 나는 뭐 하고 있는 거지? 나는 왜 저 자리에 없지? 이 감정은 결국 관계를 깨트린다. 말은 줄어들고 눈빛은 흐려지고 축하의 메시지는 기계적으로 변한다.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웃고 있으니 그 가면은 점점 무겁고 불편해진다. 세 번째는 거절 회피형이다. 이들은 타인의 기쁨이 두렵다. 자신이 거절당할 것 같은, 버림받을 것 같은, 관계에서 밀려날 것 같은 이상한 불안을 느낀다. 그래서 아예 축하하지 않거나 연락을 끊거나 멀리서 지켜보기만 한다.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이 자리에 있어도 될까라는 생각이 먼저 든다. 자신의 부족함을 더 크게 느끼며 자기 존재를 의심하게 된다. 이 유형은 자존감보다 자기 확신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그리고 타인의 기쁨을 자신의 슬픔처럼 받아들이게 된다. 기쁨은 분명히 긍정적인 감정이지만 그 기쁨이 나를 제외시키는 듯한 느낌을 주는 순간 그 안에는 비교, 불안, 질투, 좌절이 뒤섞여 나타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감정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다. 질투는 누구에게나 생긴다. 중요한 건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는가다. 진짜 성숙한 사람은 질투를 인정하고 그 감정을 반성으로 바꾸며 관계를 해치지 않도록 조절할 줄 안다.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내 안의 열등감을 정면으로 마주해보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 감정은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하지만 그 감정을 부정하거나 타인을 공격하거나
관계를 끊는 쪽으로 쓰게 되면 질투는 파괴적인 무기가 된다. 나를 상처 주고 타인을 멀어지게 만든다. 관계에서 가장 단단한 연결은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관계다. 그 사람이 잘 되었을 때 내가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다면 그건 내가 건강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란 증거다. 그리고 그 사람 역시 나를 안전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사람을 평가할 때, 그가 슬플 때, 화날 때, 잘 될 때, 이 세 순간을 모두 봐야 한다. 그리고 특히 잘 될 때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주의 깊게 봐야 한다. 그 사람이 갑자기 조용해지거나 연락을 줄이거나 쓸데없는 비교를 꺼내기 시작한다면 그건 이미 관계가 질투라는 감정에 잠식되기 시작했다는 신호다. 누군가의 기쁨은 나를 향한 시험지가 될 수 있다. 나는 타인의 기쁨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는가? 나는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는가? 나는 그 기쁨을 함께 즐길 수 있는가? 아니면 그 기쁨이 내 안의 결핍을 찔러 불편해지게 만드는가? 질투는 솔직한 감정이지만 그 감정을 솔직하게 마주하는 사람만이 진짜 관계를 지킬 수 있다. 사람은 기뻐할 때 진짜가 보인다. 왜냐하면 그 기쁨을 누가 함께 해주는지, 그리고 누가 그 기쁨을 피하는지를 보면 관계의 방향이 보이기 때문이다. 진심은 그 사람이 잘 될 때 드러난다. 그 순간 나를 껴안아 주는 사람, 내가 자랑스러워하는 사람, 말 없이 웃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평생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 영상을 보고 어떤 사람이 떠올랐나요? 당신이 잘 되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기억나시나요? 아니면 당신이 누군가의 기쁨 앞에서 조용히 시선을 피한 적은 없었나요?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진심으로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리고 당신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 본 적이 있나요? 당신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에서 다른 누군가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